385쪽. 지난해에 여기저기로 강연 여행을 다닌 덕분에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 가족이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테리는 언제나 아일랜드를 다녀오고 싶어 했다. 신문사 일로 바쁠 때에도 언젠가 신문사를 팔아버리면 꼭 아일랜드에 다녀오자는 이야기도 했었다. 불행히도 그것은 우리가 메주구리의 일로 바빠지기 전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일랜드로 가려는 중이었다. 그것도 남편과 또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무척이나 황홀한 모습이었다. 메주구리에는 지난 12월에 미르카를 데려다 주러 왔을 때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서운하다면 마리아가 그곳에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테리가 마리아와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서운했다. 마리아는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아 캐트린을 포함한 15명의 기도 그룹을 이끌고 이태리의 작은 마을에 5개월간 명상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8월 중순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라고 했다. 마리아가 없어 서운했지만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정말 멋진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었다. 메주구리에서나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그리고 케네디와 레베카도 나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내 인생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순조로웠다. 단 한 가지 예의가 있다면 책 쓰는 일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해온 메모와 카세트 테이프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런데도 정작 원고는 34페이지밖에 쓰질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타이프라이터 옆 선반에 놓여있는 얄팍한 종이 더미위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책 쓰는 일에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5월에 나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프로비던스에서 강연을 가졌다. 그 모임을 주선한 법 BJ는 새로 첨가한 모임을 스케줄표에 적어 넣으며 내게 말해 주었다. 그것은 교파를 초월한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모임이었다. 공항에서 차를 몰고 나오며 봅이 입을 열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내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며 내게 편지를 써왔더군. 혹시 자네가 쓰려는 책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돕겠다고 했네. 그는 이미 16권의 책을 썼는데 대개가 함께 쓴 책이라는 거야.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노우였다. 그런 도움을 자청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내에게는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괜찮다고 대답해 주면서 그 남자와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봅에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을 뿐이지 내 책 때문에 만나려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다. 봅, 그 책은 내가 직접 써야 하는 그런 거라네. 그 모임의 지도자는 2명의 여자였다. 케이 앤더슨과 주디 소렌슨이라고 불리는 이 부인은 지난 11월에 다른 회원들과 함께 메주고리를 다녀왔다고 했다. 따라서 나는 최근의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임은 내가 가졌던 어떤 모임보다도 편했고 또 즐거웠다. 그 모임의 2 부인들과 멋진 점심 식사를 마친 나는 개인적으로 데이빗 매뉴얼을 만나러 갔다. 나를 도와 책을 쓰고 싶다 하는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여러 작가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작가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뒤 작가가 적어둔 글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당신의 단어로 된 당신 자신의 글이 될 겁니다. 그가 나를 안심시켰다. 당신이 글을 쓰고 싶은 방식을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당신이 글 쓰는 일을 쉽게 해주는 것뿐이죠. 나는 원고가 내 손으로 씌워져야 함을 강조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다 쓴 원고를 편집할 때라고 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덧붙였다. 원고를 쓰는 동안 나를 자극해 줄 그런 사람입니다.
도움을 자청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해온 지금 나는 아무래도 데이빗 매뉴얼이 적시에 나타난 바로 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함께 드렸다. 2주일이 채 못되어 우리는 하루빨리 메주고레로 여행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데이빗에게 메주고레를 소개해야 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과 인터뷰도 가져야 했다. 물론 몇 가지 장애가 있었다. 우선 나는 아일랜드의 두 번째 여행 계획에 잡혀 있었다. 이곳 프로비던스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일랜드 여행을 떠나오며 며칠 안으로 데이빗과 함께 메주고리로 다시 떠나야 했다. 더 복잡한 일은 메주고리에서 돌아와 이틀이 지나면 다시 트리니다드로 10일 여행을 떠나야 했다. 제일 힘든 부분은 메주고리로 급히 떠난다는 말을 테리에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일랜드로 떠나는 날 아침에 겨우 그 사실을 밝혔다. 테리는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제 정말 미쳤군요. 그녀는 약이 바짝 올라 있었다. 당신은 자신이 슈퍼맨쯤 되는 줄 알고 계신 모양이군요. 데이비 혼자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나 당신처럼 혼자 메주고리를 배우라고 하세요. 오케이, 알았다고요. 비행기를 취소하면 되지 않겠어? 나는 테리를 달래려고 했었다. 나는 단지 데이빗이 메주고리를 이거 보세요. 데이빗은 어른이고 혼자 충분히 그곳에 다녀올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 보군요. 그리고 당신 여행 일정도 모르는 게 분명해요. 이런 식의 당신이 다른 여행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군요.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공항에서 나누는 작별 인사로 좋은 게 못 되었다. 그 아일랜드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다시 그녀에게 전화해서 데이빗과 함께 여행하기로 한 이유들을 설명하려 애썼다. 테리는 여전히 공격적이었다. 나는 메주고리의 여행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녀 말이 100번 오르며 그래서 메주고리의 여행은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번 여행도 무사히 끝내기를 원했다. 아내를 화나게 하고 떠난다면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베라 맥패드는 옛날 돌 울타리와 아름다운 초록색 관목 사이로 계속해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녀는 북아일랜드 모임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중이었다. 종전의 라이플 총을 우리에게 겨누며 지나갔던 무장한 영국 사람들 차 때문에 놀라서 침묵을 지키던 우리는 메주고리의 메시지 이야기로 다시 말문을 열었다. 이곳 사람들은 우호적이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 알지요. 그녀가 억센 북쪽 사투리로 말했다. 나를 알고 있다는 말에 조금 놀랐다. 결국 메리 오 설리반의 테이비 나를 알리는데 큰 몫을 담당한 것이었다. 베라는 말을 계속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그곳 성당에서 메주고리 이야기를 해줄 바로 그 미국인 개신교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당신이 쓰신 칼럼도 몇 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주 드물어요. 여기서도 그 책자를 나누어주는 일을 누군가 맡아주었으면 하고 바란답니다. 그건 너무도 아름다운 메시지였죠. 2시가 조금 지나 우리는 첫 번 강연 장소인 호텔에 도착했다. 50명쯤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고생을 하며 이곳 북아일랜드까지 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모임인데다가 잠시 머무는 곳이라 많은 사람이 모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베라가 말했다. 어쨌든 나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주고리의 이야기와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빠짐없이 말했다. 테리에게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대리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역시 모인 사람 수는 몇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마침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인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체험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이었다. 나는 그곳에 신교와 구교가 함께 모이는 기도 그룹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기뻤다. 이번에 내가 말할 그룹도 그러한 기도 그룹 중에 하나였다. 다음날 저녁은 강당 가득히 사람이 모였다.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먼저 질문을 던져보았다. 혹시 오늘 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개신교도가 있으신지요?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약간 실망한 나는 그냥 체험단 이야기를 계속했다. 후에 나의 아일랜드 여행을 주선한 그룹 회원 중 한 분에게 물어보았다. 오늘 밤 왜 개신교도는 한 분도 없죠? 제가 듣기로는 그들도 성모님 발언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고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하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웬씨, 개신교도들도 오늘 밤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가톨릭 과격파들이 어디에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의 대답은 북아일랜드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메주고리의 메시지가 평화를 향한 기름 한 방울과 같은 반면에 이곳 사람들은 카톨릭 교인이나 개신교 교인 할 것 없이 언제 상대방 과격파들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두려움은 바로 그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곳 북아일랜드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기뻤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그렇게 서로 열심히 싸우는 아일랜드에서 보낸 3일간은 정말 값진 날들이었다. 그것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들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다. 그중 절대로 잊지 못할 일은 베스부룩이라는 곳에서 성모님을 배웠다는 부인을 만나본 것이었다. 그녀는 그곳 성당에서 성모님을 배웠는데 그녀가 쓴 것을 보면 메주구리에서 일어난 것과 흡사했다. 나는 남아일랜드 아마에 있는 그녀의 담당 신부 제랄드 맥지니티 신부와 그녀를 방문했었는데 첫눈에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마리아나 다른 중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저절로 풍겨나는 정직함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버리는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받은 메시지도 내용면에서나 그 정신면에서 메주구리의 성모님의 메시지와 동일했다. 기도하고 단식하고 통회하고 회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녀는 이제껏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도 해주었다. 작년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이킬 시간은 10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1997년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특별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총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했다. 나는 이 새로운 증인의 말 중에서 어떤 거짓이나 음모를 찾아낼 수 없었다. 나머지 강연은 지난번 첫 번 여행 때와 비슷했다. 나는 여러 현을 다니며 메시지를 선포했고 마지막으로 코크 현에서 막을 내렸다. 몸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기쁨으로 마음은 충분했다. 아일랜드를 떠나기 전 조그만 기적이 또 하나 있었다. 나는 테리에게 안부 전화를 했었다. 모든 게 잘 돼가고 예정대로 집에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떠나오기 전 비행장에서 말했던 메주굴의 여행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덧붙였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았다. 그런데 데이빗에게 전화는 했소? 내가 함께 메주고리로 갈 수 없다는? 수학의 저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테리의 목소리가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대신에 시카고행 당신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어요. 테리! 난 메주고리 가지 않아. 당신한테 말했잖소. 데이빗 혼자. 당신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가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시카고행 표를 예약했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무엇이 그녀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 공항에서 그녀를 만나자 제일 먼저 마음을 바꾸게 된 그 이유를 물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대답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꼭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테리의 회심 속도와 방법은 분명 나와는 달랐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것만은 분명했다. 그 단계에 이른 것만은 분명했다. 더 좋은 일은 응답을 들은 대로 그녀가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메주고리로 7번째 여행을 떠났다. 평화센터 투어의 대표인 로이스 멜릭이 주선한 팀에 끼어 여행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메주고리의 순례팀을 많이 주선한 장본인이다. 그녀는 숨겨진 보물과 같았다. 여행업체의 프로답게 자기가 맡은 손님들의 행복과 관련된 일에는 마치 훈련된 조교처럼 철저했다.